플러스뷰 트랜스포머 for 리얼타임 맥뷰 세그멘테이션 발표 진행하게 될 김다현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오늘 CBAPR 2022년에 등재되었고 8월 6일 기준으로 225회 인용되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인데요. 기존의 멀티 카메라인 왼쪽에 오른쪽 카메라를 두고 이 두 가지의 이미지 위치 차이를 계산해서 뎁스 값을 추정하는 기존의 맵 생성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의 위치 차이로 뎁스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을 바탕으로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멀티 카메라를 사용하는 센서 퓨전 방법들은 뎁스 값을 추정하고 맵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2D 값을 3D로 변환한 다음에 또 맵을 생성하고 경로 추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의 리얼타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하학적 추론을 수행하는 부분을 제거하여 뎁스 추정을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2D 이미지에서 바로 맵으로 변환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기존의 멀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모델들은 왼쪽과 오른쪽 카메라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이미지의 차이를 계산해서 뎁스 값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2D 이미지는 실제 리얼월드상의 3D 좌표값을 2D 좌표값으로 변환된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이전과 같이 3D 뎁스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이미지에 있는 2D 위치의 값을 3D 위치 값으로 바꿔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메라 파라미터 종류에는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인데요.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초점거리, 주점, 왜곡 계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카메라 내부의 기계적인 특성 값으로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다음으로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인데요. 이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는 차량 중심에서 카메라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에 대한 값을 집어넣은 값으로 이는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구조인데요.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논문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구조를 착안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피처를 뽑아냅니다. 이때 인코더로는 에피션트넷 B사를 사용하여 각 카메라 뷰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다중 해상도인 이미지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를 PyKI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널 임베딩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에서는 이미지 좌표와 내부 파라미터, 외부 파라미터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각 카메라, 다중 카메라 뷰 각각마다 포지셔널 임베딩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을 보시면 내부 파라미터와 외부 파라미터 역행렬을 계산 후 각 이미지 좌표 값을 집어넣어 DKI로 뽑아냅니다. 이때 임베딩의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 MLP를 씌워 최종적으로 델타 KI 값을 뽑아냅니다. 다음으로 맵 임베딩입니다. 이 맵 임베딩에서는 카메라의 위치 임베딩과 초기 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카메라의 위치 임베딩은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차량의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외부 파라미터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메라 외부 파라미터에 여기서도 임베딩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MLP를 씌워 타워 K라는 최종적인 값을 뽑아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초기 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이미지에서 바로 맵을 뽑아내기 때문에 먼저 맵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처음에 설정을 해놓고 넘어갑니다. 이때 W는 맵 뷰의 넓이,
h는 맵비의 높이, d는 인베딩 차원 값을 지정을 해주어 초기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미지 피처와 포지션 인베딩, 맵 인베딩 이전에서 구했던 값들을 어텐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쿼리 값은 이전에 맵 인베딩이었던 C 그리고 카메라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었는지 뽑아냈던 타워 K와의 차이를 사용해서 쿼리 값으로 집어넣었고요. 여기서 포지션 인베딩인 델타 K와 그 이전에 엔코더로 뽑아냈던 파이 KI를 결합하여 키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특징, 이미지 피처 자체를 파이 KI로 사용했습니다. 크로스 뷰 어텐션 계산 부분을 살펴보면 델타 KI 플러스 파이 KI 곱하기 CJ 마이너스 타워 K를 계산해서 이 쿼리와 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해서 어텐션 가중치인 알파 KIJ를 구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구한 알파 KI를 이전에 구했던 밸류 값에 적용을 해서 맵뷰 인베딩을 가중 합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여기 있던 맵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양한 해상도 피처마다 어텐션을 진행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맥락과 세부 정보를 모두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디코더 부분인데요. 디코더 부분에서는 업샘플링과 컨볼루션을 통해 엠베딩의 해상도를 증가시킨 후 최종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합니다. 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미지 피처에서 인코더를 통해 멀티 해상도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고 포지션 인베딩을 뽑아낸 다음에 맵 인베딩 부분에서 카메라의 기하적 위치,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타워 K와 초기 맵을 C를 생성을 해서 쿼리와 키를 뽑아낸 다음에 그 쿼리와 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어텐션에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뽑아낸 알파 값을 이제 또 위에 있는 이미지 피처에 적용해서 이 맵뷰 인베딩인 C 값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샘플링과 컨볼루션을 통해 오른쪽과 같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아예 뎁스 값 추정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이미지 특징에서 바로 맵으로 변환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인데요. 데이터셋으로는 누싱과 알고버스를 했는데 누싱에서는 6개의 카메라 뷰, 앞쪽에 2개, 양옆 뒤에 2개 해갖고 6개의 카메라 뷰를 달았으며 얘는 각 시간에 따라서 캘리브레이션된 내부와 외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버스는 3D 바운딩 박스를 포함해서 이전에는 뎁스 값을 추정을 안 한 것과 여기서는 뎁스 값 추정을 한 것과 비교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성능 평가로는 IOU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세팅 1에서는 피어리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세팅 2에서는 피어리보다 살짝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중심으로 봤던 리얼타임 성능 면에서는 더 작은 모델로 더 빠른 추론 속도를 다른 모델들과 달리 더 빠른 추론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베이클과 드라이블 REI인데요. 여기서는 차량과 도로만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이 2가지만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이 또한 가장 높은 IOU를 기록하였습니다. 얘는 6가지의 카메라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또 카메라 대수도 줄여서 성능 평가를 해보았는데 제거된 카메라 수에 따라 모델의 성능도 떨어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결과인데요. 위와 같이 6가지의 카메라 뷰가 있고 오른쪽이 실제 데이터고 그 제일 끝에 있는 오른쪽이 여기 논문에서 트래킹한 데이터입니다. 이 2가지로 비교를 하면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맵뷰에 잡혀있는 한 지점에 대해 어텐션을 계산하고 이게 진짜로 제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지 봤는데 이렇게 카메라 뷰의 어텐션 값을 시각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인데요. 해당 논문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뎁스 추정을 생략하고
바로 카메라 포지션에서 맵뷰로 변환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하여 리얼타임 성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